네, 우리 사회의 명사를 모시고 좋은 말씀을 듣는 명사 인터뷰 진행을 맡은 저는 한국직업훈련신문의 김준하입니다. 오늘은 저희 한국직업훈련신문의 창간호 인터뷰에 응해주신 6.13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10대 총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국직업훈련신문의 창간을 축하드리고요. 네. 또 특히 창간호에 인터뷰를 하게 된 것을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991년에 설립된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곧 개교 32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책대학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설립 목적과 교육 이념 그리고 대학의 강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우선 설립 목적은 91년에 설립을 할 때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직업훈련 교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좀 특수 목적 대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업훈련 교사 양성 시장 자체가 크게 이제 그동안에 경제사회 발전 또 직업력 개발 정책의 발전 여기에 따라 가지고 많이 이제 변화를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한기대의 설립 목적도 거기에 맞춰서 계속 지금 진화를 해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91년에 이제 직업훈련 교사 양성 목적으로 굉장히 좁게 출발했다면은 95년에 이제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직업훈련의 대상 그리고 직업훈련에 대한 민간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제도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3차 산업혁명, 디지털 혁명이 본격화되면서 과거에 이제 산업화 시대에 핵심 산업의 직업훈련 중심을 그리고 이제 저학력이 그 당시에는 이제 70년대 직업훈련이 본격화되면서 직업훈련 교사 양성이 주로 이제 고졸자 대상으로 단기 훈련을 시켜가지고 훈련교사 양성했다면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를 설립할 때는 직업훈련 교사들의 질을 높이자. 그래서 4년제 직업훈련 교사 양성 대학을 하나 정부가 설립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80년대부터 계속 추진을 해와다가 91년에 이제 그 학교가 설립돼서 92년부터 학생들을 이제 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95년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직업훈련의 대상이 모든 업종으로 확대됐고 또 훈련도 과거는 150 이상 사업장의 직업훈련, 산업 내 직업훈련 의무제도가 시행됐던 것이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의무제도가 없어지고 직업훈련에 대한 그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고용보험의 능력개발 사업으로 이제 편입되면서 크게 이제 바뀌게 됐죠. 그리고 이제 고학력화가 되면서 한기대 졸업생이 갈 수 있는 또 직업훈련 교사 시장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제 공공훈련 기관이 가서 확대될 때 지금 이제 폴텍 대학 이런 데를 이제 한기대 졸업생들이 훈련 교사를 가는 걸로 돼 있었는데 폴텍 대가 이제 과거 이제 공공직업훈련기관에서 기능대학이 되고 현재 폴텍대학으로 지나오는 과정에서 교사를 뽑는 게 아니라 교수를 뽑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박사학위자를 뽑는 걸로 바뀌면서 한기대 졸업생들이 갈 수 있는 취업처가 굉장히 이제 훈련 교사로서 갈 수 있는 게 이제 제한되고 하면서 한기대에서는 직업훈련 교강사는 능력개발 교육원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단기 교육을 시켜서 훈련 교강사를 양성을 시작합니다. 특히 이제 이미 4년제 대학 졸업자들이 이제 그 넘쳐나는 그런 사회에서는 한기대 졸업생만 대상으로 훈련 교사 자격증을 주고 그것만 독점적으로 하던 방식이 이제 한계가 왔고 그래서 이제 능력개발 교육원을 만들어서 다른 대학을 졸업했더라도 여기서 교육 과목을 이수하고 또 특성 분야에 대해서 단기 그 훈련 교강사 교육을 받으면 훈련 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그 상황에서 훈련 교사 양성에다 플러스 또 그 사람들이 현장에 가가지고 SOJT, 그 체계적인 현장 훈련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능력개발 전문가, 이런 양성으로 이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한기대 설립 목적이 과거에서 훈련 교사 양성에서 지금 그 전문가 양성으로 바뀌게 되고 직업훈련 교사 양성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실험 실습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이것이 대학 교육의 개혁과 맞춰가지고 한기대처럼 실험 실습 교육과 이론 교육이 아주 균형 있게 50대 50으로 이게
그 강화한 실험시설 교육을 강화한 이런 모델이 나중에 2000년대 들어서 공학교육의 새로운 모형으로 이게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학의 설립 목적이라는 것이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시대 상황에 따라 가지고 또 국가의 필요에 따라 가지고 계속 진화 발전하는 그런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설립 목적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 이념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처음에 이제 개교할 때부터 정문에 딱 들어오면 오른쪽에 있듯이 실사구시. 그래서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고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그러한 이제 실사구시 정신을 교육 이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허한 이론이 아니고 실제 그 이론을 가지고 현장의 산업 현장에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는 창의적인 실천 공학 기술자를 양성하고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 분야의 융합적인 창의적인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 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해결형의 실사구시적인 인재 양성은 다른 대학이 다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 교육부도 지금 교육개혁의 주요 목표를 이런 실사구시형 창의 융합인재 양성으로 두고 있는 것도 한기대가 그만큼 대학 교육을 선도하는데 충분히 기여를 하고 있다. 그리고 한기대의 강점을 질문하셨는데 강점이 참 많은 대학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교육을 가장 잘 실시하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 과정에 아주 탄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론과 실무 역량을 같이 50대 50으로 이렇게 두면서 이론 교육을 충실히 하고 또 그걸 실제 실험 실습을 하면서 현장의 문제를 가지고 이론을 적용하면서 과연 이 이론이 현장 문제 또 현실 문제 해결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리고 이론에서 배운 것을 실험 실습을 통해서 어떻게 실제 제품으로 완성이 되는지 이걸 다 체험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교육을 가장 잘 시키는 근저에는 그 교수님들이 산업 현장의 실무 경험이 3년 이상 학위 취직 이후에 갖추고 있는 그러니까 현장형 전문가들을 교수로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수님들이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또 산업 현장과 현장 학기제를 둬가지고 3년에 한 번씩 한 학기씩 현장에 가서 산업 현장의 기술 변화, 현장의 어떤 새로운 수요 변화 이걸 체험하고 또 그걸 수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산업 현장과 같이 연계돼서 이렇게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탄탄한 교수진, 그리고 탄탄한 그 교육 과정, 그리고 탄탄한 어느 대학도 따라갈 수 없는 그 우수한 실험실 장비를 가지고 실제 그 이론을 구현해보는 이런까지 다 하기 때문에 교육을 가장 잘 시키는 자리다. 그리고 이제 생활관 수용률도 80% 정도 되는데 원하는 학생들은 다 기숙사 생활을 할 수가 있을 정도로 복지 제도가 좋고요. 장학금 거의 전 학생들이 장학금을 다 수혜를 받고 있고 국가가 세운 국책대학이기 때문에 한기대는 전 학생이 국비 장학생 시설입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보다 학비가 저렴하고 교육의 질은 좋고 그러니까 당연히 학생 입장에서는 한기대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한기대 졸업하는 순간 학생 성공이 보장되는 대학. 얼마나 큰 강점입니까? 한기대는 특수 국가가 세운 국책대학임과 동시에 또 한편 국가가 세운 공공직업력 개발, 국가 지원력 개발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인 이중적인 성격이 갖는 독특한 대학입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에서는 하지 못하는 또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없는 이 국민 평생 직업력 개발을 선도하고 지원하고 심사 평가하는 그런 기능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이 기능에 잘 톱니바퀴처럼 연결될 때는 다른 대학이 가질 수 없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총장님. 마치 한기대 역사부터 시작해서 강점까지 책을 한 권 보는 듯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부분들에서 총장님의 이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
한기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인재 양성에 주력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기대가 추진하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있으면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리고 최근 다담 미래학습관을 완공하셨는데 이에 대한 소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기대는 그 4차 산업혁명 선도 기술 이 분야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도 선도적인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AR, VR, 인공지능, 지명 로봇, 2차 전지, 또 수소 전지 이런 것을 먼저 이제 학부에서 그 관련 교수님들이 그런 커리큘럼을 먼저 이제 선도적으로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융합학과라고 해가지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그냥 신기술 분야를 융합적으로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고 또 교수들이 연구를 하는 이런 이제 학과를 특별히 만들어가지고 학생들이 필요한 자기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해서 듣거나 또 여러 분야를 같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전공 외에 이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 기술을 추가적으로 학습하고 거기에 대해서 마이크로 디그리라고 해서 아주 스페셜 트랙의 학위를 또 추가적으로 받고 시장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졸업하면은 나는 예컨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했지만은 여기서 미래형 자동차 관련 스페셜 트랙을 해가지고 여하튼 미래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사람임을 입증할 수가 있고, 또 뭐 수소전지, 그쪽 분야에 또 스페셜 트랙을 만들어서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인공지능 로봇, 뭐 이런 걸 빅데이터 이런 것 다양한 것을 이제 학생이 선택해서 들을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융합교육, 창의인재 양성 많이 이제 다른 대학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실제로 구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 다릅니다. 다른 데는 이제 전체 이게 따라온다면 우리는 이미 구현을 하고 있고 그걸 해가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또 그 좋은 모델을 또 다른 대학에 확산되게 하는 역할 그것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저희들이 이제 미래학습관을 곧 개관을 하게 됐는데요. 미래학습관은 학생들이 이제 여러 가지 신기술 하는데 신기술 직접 체험해볼 기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첨단 신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학습 공간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이게 뭐 자율형 인공지능 자율형 자동차, 주행 자동차가 실제 어떻게 이제 작동하는지 실제 작동을 해보고 이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고 실제 그걸 이제 교육을 거기서 학부 교육을 하고 실제 농업과 교육원에 있는 교강서 훈련을 또 거기서 하고 이렇게 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신기술을 체험하고 또 그 신기술을 활용한 에듀텍 기반의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또 훈련 교강사들 또 초중고등 학생들 와서 체험도 하게 하고 또 우리 학생들 또 직업용 교강사 또 산업체 재직자들 이런 분들이 직접 여기 와서 교육을 받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신기술 분야의 인재 양성을 실제 어떤 그 기획 단계부터 시행 단계까지, 그다음 마지막 심사 평가 단계까지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저희들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담 미래학습관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을 위한 최첨단 공학교육의 산실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총장님, 요즘 이제 대학을 나와도 취업을 하기가 어려운 시대잖아요. 그래서 인기 순위 1순위가 취업률이라고 들었는데 이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높은 타 교육기관 대비 월등히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비결이 어떻게 되시는지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따로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은 실사 구시의 교육 이념에 따라서 실제 산업 현장에서 취업이 되고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려고 개교육에 계속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보다도 취득 학점수가 많습니다. 보통 공과대학이 한 130학점 취득하고 졸업을 하는데 저희들은 150학점을 취득하고 졸업할 정도로 훨씬 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특히 이제 실험 실습 교육의 비중을 한 50% 두면서 이론을 배운 것을 실제 구현을 해봅니다. 또 IPP 현장 장기 실습을 통해서 산업 현장을 경험을 하고 이제 수업을 듣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현장에 딱 맞춤형
그런 인재가 양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높은 취업률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저희들이 취업의 양적인 부분만 아니라 취업의 질적인 부분에서도 다른 대학을 압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공공훈련기관에도 가고 민간훈련기관에도 취업한 사람들이 많지만은 또 기업체, 또 공공기관 이런 데도 많이 취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졸업생들이 요즘 청년들이 스킬 미스매치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자기가 배운 것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분야에 취업을 해서 아주 계속해서 이직을 하고 이런 사람이 많은데 한기대 졸업생은 전국에서 졸업생들이 어떤 학습한 분야, 학교에서 학습한 분야하고 가장 적합한 분야로 취업하는 학생들이 가장 높은 대학이다. 그러니까 잔 매칭, 스킬 매칭이 가장 잘 되는 그런 대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말씀해주신 IPP나 여러 가지 제도들을 통해서 취업률을 높이시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앞으로도 더 좋은 제도 네. 많이 만들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대학 발전 및 경영 비전에 대한 사항인데요. 총장님께서는 6월 취임 이후 대학 발전 및 경영 비전을 대학 구성원들에게 밝히시고 8월 30일에 있을 공식 취임식을 통해 보다 구체화하셨습니다. 총장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한기대 운영 계획과 비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예컨대 아주 좋은 대학이라고 이제 본다면 좀 더 저는 거기서 나아가지고 위대한 대학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학교 비전을 좋은 대학을 넘어 위대한 대학으로 도약하자.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고, 그러면 위대한 대학의 조건이 뭐냐? 이제 그 구성원들한테 설명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위대한 대학이 되기 위해서 우선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고 또 우리나라가 이 세계로 진출을 많이 하는데 세계 어느 나라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경쟁을 가진 그런 우수 인재를 양성을 하자. 특히 이제 요즘 융합의 시대이기 때문에 학제 간의 학국가 간의 경제를 허물고 학생들이 원하는 분야 또 산업적 필요한 분야를 계속해서 선택해서 학습할 수 있게 하고 또 그걸 실험 실습을 통해서 구현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되겠다. 두 번째 조건은 저는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학생 감동 대학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학교에 들어올 때는 설령 1등급 학생이 아닐지라도 졸업할 때는 정말 최고의 우수 학생이 될 수 있도록 학생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칭 코리아텍 어드바이저 이런 것을 구축해가지고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의 상담, 진로, 수강 신청 이걸 쭉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학교 재학 중 또 취업할 때까지뿐만 아니라 취업한 이후에도 평생에 걸쳐서 생애 단계별로 어떠한 기술 변화가 직면했으니까 어떤 것을 추천해주고 지금까지 하던 일과 쭉 거기다 계속 입력을 해주고 업데이트 해준다면 거기서 인공지능이 더 나은 프로그램을 어떤 수강을 하는 게 좋겠다 를 알려주고 거기서 이제 그런 분야를 학교에서 또 계속해서 평생 교육 차원에서 단기 그런 교육 과정을 개발해서 우리 졸업생들 뿐만 아니라 일반 재직자들이 한기대에 와가지고 계속해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역량도 같이 키워주는 그런 대학이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요즘 상당히 그 코로나까지 겪으면서 심리적으로 좀 그 어려움을 겪는 학생도 꽤 많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학생 감동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위기 학생이 어디에 누가 있는지를 빨리 조기에 발견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상담을 통해서 알아내고 그 사람이 그 어려움에서 학생들이 어려움에서 그걸 극복할 수 있도록 이걸 체계적인 그 상담 프로그램과 연계해가지고 인생을 정말 성공적으로 살 수 있도록 계속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또 개인 튜터링도 붙여주고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가 이제 아우네가 저희들이 그 병천면에 소재하고 있는 여기가 아우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우네에서 수많은 청룡들이 젊은 용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좀
지원을 하자. 그래서 많은 용들이 여기서 정말 한기대 와가지고 자기 인생을 활짝 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체계적인 성공 지원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그 학생 감동대학, 이것이 이제 위대한 대학을 위한 두 번째 조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 직업력개발 관련 부속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고용서비스 인재개발원을 저희들이 또 건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직업능력개발 관련 부속기관들이 정말 대한민국의 고용 문제, 직업능력개발 문제를 해결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건 한기대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자산이고 또 100세 시대, 평생 직업능력개발 시대에 이것만큼 중요한 계획이 없다. 그래서 지금 능력개발 교육원을 통해서 직업훈련 교광사를 양성하는 이 프로그램, 이걸 이제 확실하게 좀 더 4차 산업 시대에 맞게 좀 업그레이드하고 그리고 신기술 분야에 대해서 전국의 훈련 교광사들이 한기대 와서 교육을 받고 현장에서 제대로 교육을 할 수 있게 좀 더 그 시스템을 혁신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평생교육원 이 부분도 지금까지도 잘 해왔지만은 이 부분이 좀 더 수요자들이 여기에 쉽게 접속할 수 있는 하여튼 그 사용자 편의성을 좀 높이는데 계획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 직업교육 심사평가원의 기능도 지금까지는 주로 직업훈련 시장에서 훈련에 좀 질이 낮은 기관을 퇴출시키고 하는 쪽에 이제 역점이었다면 앞으로는 정말 컨설팅 개념을 많이 더 가미해가지고 같이 훈련 성과를 높이고 또 같이 뛰는 어떻게 보면 동주자, 코러너 개념으로 훈련 기관을 제대로 지원하는 기관으로 더 지원교사 평가제도를 업그레이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용 서비스 인재 개발을 통해서 고용 서비스 종사자들에 대해서 교육을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고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고용 서비스 종사자의 그 향상 교육 또 체계적인 재교육 이것이 이제 의무화되는 것이 지금 현재 국회에 법안이 상정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그게 곧 통과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연간 최소한 5, 6만 명 정도는 저희들이 여기서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인재 개발을 신축을 하게 되면 거기서 대한민국 고용 서비스 종사자들을 체계적으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용 서비스의 또 다른 선도기관, 허브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노력을 할 것이고요. 이런 이제 부속 기관들이 학부 대학원과 연계되면서 실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대학을 위한 조건 중에 이제 그 하나는 실제 우리가 지역사회에 좀 기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네 번째 조건은 실제 대학이 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대한민국 전체 중앙부처를 해가지고 전체 문제 해결하는 데 역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이 충남 또 천안 아산 지역 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충남도에서 적극 육성하는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미래 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기대가 교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실적을 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충남 테크노파크나 이런 데서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거기서 고민하는 문제를 가지고 연구 주제를 삼아가지고 연구도 하고 그러면 이 지역의 중소기업을 살리고 또 중견기업을 대기업에게 육성하고 또 지역의 산업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는 그래서 지역과 대학 또 대학과 산업계 이 같이 파트너십이 이루어지는 그 분야도 굉장히 역점을 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대학이자 동시에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으로서 또 대학으로서 지속 가능한 경영 혁신을 좀 해야 되겠다. 특히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구성원과 함께하는 그런 지속 가능한 경영 혁신을 통해서 어떠한 위기
어떤 시대적인 또 대외적인 상황이 변화하더라도 스스로 자신을 갖고 회복 탄력성을 갖는 그런 대학 또 그런 부속기관이 되자. 이렇게 저는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대학의 또 각종 부속기관의 이런 문화를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핵심 가치 경영을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 가치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각 기관이 조직이 발전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비전 체계제의 핵심 가치를 설정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창의, 공헌, 소통, 협력 이 네 가지를 핵심 가치로 설정을 해왔어요. 그래서 창의하면은 정말 창의적인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창의적인 또 학생 상담에서 좀 창의력을 발휘하고 그러니까 학생의 입장에서 좀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 구태적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이런 창의적인 발상이 필요합니다. 그 공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교육을 잘 시켜서 사회에 공헌하는 것, 또 각종 기관의 성과를 통해서 사회에 공헌하는 것, 이게 다 컨트리뷰션, 공헌이 일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지역사회를 위한 공헌, 이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공헌이라고 보고, 앞으로 이제 정말 대학으로서 또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정말 국가가 저희들한테 투자한 예산의 수십 배, 수천 배의 아웃풋을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자. 그래서 이제 사회적 공헌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을 하려면 소통이 잘 돼야겠죠. 그 협력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대학이라는 것이 조금 이제 그 학부과 간에 또 교수 간에 칸막이 벽이 좀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허물고 딱 그 부속기관 또 각종 지원 그 기관에서도 이런 소통이 잘 돼야지 창의도 되고 이룰 수 있고 또 그 여러 가지 사회적인 공헌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게 칸막이 문화 이걸 깨뜨리자. 협력 이것도 이제 결국 융합교육이 이루어지고 또 각 부속기관 간의 시너지 효과를 내는 협력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소통과 협력 이걸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핵심 가치를 정말 생활화하자. 그리고 저는 어떤 이 어느 기관에든지 결국 직장 생활이 즐거워야 된다고 봅니다.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직장이 재미가 있고 자기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정말 즐거운 캠퍼스가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학생들 가급적 안전하고 아름다운 캠퍼스가 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학생들이 행복한 대학 또 우리 교수님들 또 직원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그런 직장 이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해피 캠퍼스, 해피 워크플레이스를 모토로 해서 정말 대학의 문화를 좀 바꿔보자. 그래서 핵심 가치 경영하고 같이 맞물리면서 정말 즐거운 일터, 정말 출근하고 싶은 대학, 출근하고 싶은 직장 이것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전부 아우르는 것은 결국 저는 리더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리더십으로서 저는 이제 CDO 리더십을 옛날부터 제가 개인적으로 만든 개념인데, Chief Dream Officer. 그러니까 CEO, Chief Executive Officer는 Chief Dream Officer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Dream Officer는 직원들이 일의 의미를 알고 일을 통해서 자기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CEO, 그런 총장. 이것이 저는 바람직한 총장 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자기 분야의 연구와 교육을 통해서 정말 스타 교수가 되고 스타 교육자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그걸 지원하고 직원들은 이 여러 가지 자기가 맡은 업무에 정말 사회적 가치 이걸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일의 의미를 알고 그걸 통해서 내가 정말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대학 교육을 혁신하는 데 선도자가 되면 세계 많은 대학에서 한 기대 직원들을 대학 교육 혁신에 전도사로서 스카우트할 정도로 스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래서 이제 정말 일을 즐기면서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제가 이제 총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샘텍 제베르가 얘기했듯이 어떤 그 바다를 항해할 배를 만들려고 하면은 배를 이렇게 만들어 막 이렇게 하나 지시한 것보다는
먼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키워줘라, 꿈을 키워줘라. 그러면 그 꿈을 생각해서 직원들이 어떻게 할지 스스로 찾아간다. 저는 그런 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CDO 리더십, 이걸 꿈을 실현하는, 직원들 꿈을 실현할 수 도와주는 그런 총장, 이걸 통해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국제대학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가자. 그게 이제 저 앞으로 경영 방침입니다. 네, 총장님의 경영 비전에 대한 사항 잘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많은 고심이 느껴지시는 것 같았는데요. 학생 감동의 대학이라는 말씀은 울림이 굉장히 큰 것 같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능력개발원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일반 국민들은 한기대라고 하면 직업능력심사평가원, 능력개발원, 온라인 평생교육원 등의 부속기관을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그중 능력개발교육원은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 양성 및 보수교육과 NCS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민간 교육기관의 직업훈련 시장 진입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여쭤보고 싶은 말씀은 제가 잘 아는 IT 계열 훈련기관 기관장님께서도 알고 싶어 하시는 내용입니다. 일선 훈련기관의 관심사는 AI, 빅데이터, 메타버스 등 4차 산업 관련 교육을 개강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해당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싶어도 훈련교사를 채용하기가 쉽지 않고 해당 강사들을 양성하는 것조차 쉽지가 않아서 이제 과정 자체를 개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한기대에서 운영 중인 KDT 강사 아카데미 등 4차 산업 관련 강사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더 확대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네, 그걸 이제 계속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K 디지털 트레이닝을 하면서 일단 그걸 강의를 할 수 있는 훈련 교강사 양성이 선행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이제 굉장히 저희도 정부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우선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분야에 대한 교육을 내년부터 대폭 확대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좀 그 분야의 교육, AI라든지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분야에 대해서 계속 이제 교강사를 추가적으로 양성하고 또 특히 첨단 신기술 분야, 또 에듀테크 기반의 새로운 교육 과정 이걸 좀 개발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교육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다단 미래 학습관이 이제 개관을 하게 되면 거기서 본격적인 이제 교육이 시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이제 교육훈련 과정에서는 또 안전사고도 실험 실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 안전에 대한 교육 과정도 이게 같이 가미를 해서 모든 훈련 과정에 내년부터는 이 안전교육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산업안전공단하고 같이 MOU를 체결해서 그 분야도 같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KDT 강사 아카데미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훈련기관 분들도 꽤 있으신데 이제 확대하신다고 하시니 일선 훈련기관에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온라인 평생교육원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총장님께서 스텝을 보다 활성화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스텝을 우선 컨텐츠를 좀 고도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스텝이 지금까지는 어찌 보면 이제 플랫폼이긴 하지만은 컨텐츠를 여기다가 한기대를 중심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이걸 업로드하는 이런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이걸 좀 더 플랫폼을 오픈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기본 베이스를 발전시키는 이런 과정이 있다면 앞으로는 이제 좀 더 고도화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용을 하고 필요한 콘텐츠를 자유자재로 선택하고 또 그 콘텐츠를 활용해서 각 기관에서는 가공을 해서 그 기관 실제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지금 정부하고 계속 같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같이 협업하는 그런 협력 온라인 콘텐츠를 여기서 많이 개발을 해서 모기업과 협력사들이 같이 윈윈할 수 있고 또 대중소기업 간의 어떤 양극화 또 직업개발 훈련의 사학지대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좀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현대차를 중심으로 지금 한 2만 명을 협력사하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걸 좀 더 이제 협력사에 기술진들이 더 많이 참여하게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 자체가 좀 더 이제 더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고 더 이용하기 쉽게 하고 또 그것을 오프라인으로도 가까운 훈련기관에서 또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스텝을 통해서 전국의 모든 훈련기관도 같이 성장하게 하고 또 중소기업도 성장하게 하고 또 거기에는 이제 그 직업훈련기관뿐만 아니라 폴텍 대학 또 직업 전문대학 그다음에 직업 중심의 대학 이런 것이 같이 이제 참여해가지고 정말 제대로 온 오프라인의 학습망 평생 학습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이제 정부가 계속 협의를 해서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스텝이 온라인 오프라인의 하나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허브가 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되도록 저희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네. 저도 스텝에 몇 번 접속해서 봤는데 굉장히 좋은 콘텐츠들도 많고 이제 직업 기초 능력이라든지 이런 콘텐츠들은 이제 NCS 사이트에 있는 것보다 훨씬 품질이 좋더라고요. 앞으로도 스텝이 조금 더 활성이 되어서 전 국민의 직업 능력 개발을 책임질 수 있는 사이트로 성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인터뷰인데요. 마지막 인터뷰로는 전국 8천여 개의 민간 훈련기관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직업능력 심사평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직업능력 심사평가원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여러 기관으로 나누어져 있던 직업훈련 심사평가 업무를 통합해서 수행하며 개원 이래 지금까지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총장님께서는 취임 전부터 이 분야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해오셨고 직업능력 심사평가원 설립 초기부터 나름의 방안과 계획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취임 이후 특히 직업능력 심사평가원에 대해서 따로 가지고 계신 계획이나 발전 방안이 있으신지 아까 말씀해주신 코러너라는 부분도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데 어떤 부분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직업능력개발 심사평가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크게 한 두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이제 호주하고 한국이 하고 있는 것처럼 개별 훈련 프로그램을 또 훈련 기관을 심사평가해서 적합 여부를 판정해서 이렇게 그 훈련의 질을 높이는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많은 훈련 기관, 많은 훈련 과정이 빠르게 이제 심사평가를 받는 데는 나름대로 기여를 할 수 있고 또 심사평가 제도의 초기 단계에서는 그것이 이제 그 성과를 내는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 낮은 훈련 기관, 질 낮은 훈련 프로그램들이 시장에서 퇴출되게 하는 데는 나름대로 기여를 하는데 성과를 거뒀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방식이 거기 퇴출되는 훈련 기관의 입장에서 보면은 같은 지역의 비슷한 수준의 훈련 기관이나 훈련 과정과 경쟁해서 비교해 봤을 때 거기서 거긴 것 같은데 왜 저기는 합격을 해서 정부 지원을 받고 왜 나는 퇴출됐을까 이런 것에 대한 민원 제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직원들도 아마 민원에 대한 시달림을 받고 있고 또 훈련 기관에서도 민원 제기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이 계속되기는 좀 한계에 다다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걸 시스템을 도입할 때부터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이제 두 번째 유형으로 이제 우리가 전환하는 것도 이제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이제 미국이나 독일에서 우리 지금 이제 넬뱅 카드제 이런 것 같은 직업개발 계좌제 훈련 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계좌를 발급하고 하면서 훈련의 품질을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이 심사평가 제도가 있는데 거기는 일단 정부 지원을 받는 훈련 기관에 대해서 탈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점을 둔다기보다는 훈련 성과를 내는데 같이 동반자가 돼가지고 컨설팅을 해주고 같이 책임을 지는 그런 단계로 발전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이 아니라 아주 감사함을 가지고 성과평가 기관하고 같이 이렇게 가는 이런 제도를 발전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과평가를 하는 심사평가 기관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전국의 그 네트워크를 가진 폴텍 대학
그러나 또 지역의 거점 그 우수 훈련기관 또 관련 관심 있는 대학 이것을 이제 좀 저희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그런 기관들이 이런 심사평가제도에 참여하고 싶으면 같이 참여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훈련기관들을 같이 동반자적인 관점에서 서포팅을 해주고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고 정보를 사회에서 가부 역할을 해주는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정말 같이 동주자 이런 동반자 이런 관점에서 협력해가면서 훈련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기 전 단계로 저희들이 과도기적으로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 컨설팅 팀을 떠가지고 이런 심사평가를 컨설팅하는 개념을 이미 도입을 했어요. 그렇게 하려면 결국 훈련 기관에서 이런 걸 컨설팅 해주는 그 관련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또 그걸 실제 컨설팅 해줄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사람들이 배출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한기대에서 뭐 능력고발 대의원이 됐던 어떤 기관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도 같이 양성해가지고 직업훈련에 오래 종사했던 사람들을 좀 당기는 컨설팅 기법 이런 것도 자주 교육을 해가지고 그런 컨설팅 기관으로도 또 전환하는 훈련기관도 나올 수 있고 또 훈련기관에서 컨설팅도 하면서 훈련도 하는 이런 기관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앞으로 저희는 심사평가제도를 정말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제도 개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제 컨설팅 시범 사업 이런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직업능력 심사평가원에 대한 발전 방안 이제 구체적으로 컨설팅 쪽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소규모 훈련 기관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이제 전국에 있는 훈련 기관들 중에 직원 수가 10명 미만인 훈련 기관들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총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심사평가원의 이런 평가에 대한 결과보다는 어떻게 해야 앞으로 상생을 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 계신 많은 분들이 계속 건설적인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저희들이 이 현장의 훈련 기관장들, 또 훈련 교강사 이분들하고 또 고용서비스 전문가들하고 계속해서 소통의 장을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포럼을 통해서 정부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개선안을 제시하고 그것이 정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강화하고자 합니다.